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를 1000번 한 게 아니라 전구가 작동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다고 했죠. 이처럼 우리는 같은 일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곤 합니다. 이를 라쇼몽 효과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고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은 어떤 가능성이든 열려있는 자유로운 상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해 드릴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셈,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먼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운 걸 나누길 좋아하는 고1 학생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에게 역사 멘토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르치는 즐거움을 알게 되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꿈을 가진 건 아니에요. 8살 때부터 댄서가 되기를 꿈꾸며 예술고등학교로의 진학까지 고민했지만 작년에 부상으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예체능에서 인문계로 전환하니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학업보다 춤에 집중했었기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2028학년도 수능은 많은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무물샘 최기동쌤입니다. 지금 이제 예체능계에서 인문계로 진로를 변경하고 공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학생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사연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에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된 고등학교 1학년 배준철이라고 합니다. 준철 학생 반가워요. 역사 멘토링을 하면서 선생님이 꿈이 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역사 선생님이 꿈이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역사 멘토링은 저한테 선생님이라는 꿈을 가지게 해준 활동이고 중학교 때 도덕이라는 과목의 점수가 높게 나왔어서 그래도 잘하는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윤리교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수능이 안 바뀌었다면 아마 윤리와 사상으로 선택 과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능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준철 학생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된 2028학년도부터는 이제 수능이 통합형하고 융합형 수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입 제도가 크게 바뀐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2028학년도 수능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자, 질문은 그러니까 2028학년도 수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그렇죠? 아마 지금 현재 고1 학생들 대부분이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일단은 2028학년도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수능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통합형, 융합형 수능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모든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 동일한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자, 이제 인문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학을 봐야 돼요.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죠. 1학년 때 배우는.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자, 이 과목을 나중에 수능 때 보게 되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큰 변화. 이제 지금 수능 말고요. 더 큰 변화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내신 등급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배준철 학생, 고1 학생 때부터 그전까지는 9등급제였는데 이제 5등급제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1등급이 10%, 그리고 2등급이 24%, 3등급이 32%, 그다음에 4등급이 24%, 5등급이 10%. 자,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죠. 혹시 배준철 학생은 이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각이 미리 계획해 놓은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 과학 탐구 과목에 조금 약한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었어서 그 과목에 조금 더 공부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약간 와닿지 않으니까 뭐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네요. 그렇죠? 과학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과학을 잘 못하니까.
그래도 일단 이 정도까지 생각한 것도 기특해요. 기특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럼 몇 가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좀 드릴게요. 이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이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다 보니까 수능은 언제 보죠? 3학년. 3학년이 되어서 11월 달에 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려 2년의 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고1부터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1학년 때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을 배운 직후에 이제 2학년 때 열심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예상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그 1학년 때 이제 배우는 그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의 교과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수능 문제를 출제했을 때 높은 난이도의 문항을 출제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국어하고 수학이죠. 국어하고 수학이 분명히 이제 학생들을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어려운 문항들이 좀 많이 출제되지 않을까? 난이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어요. 공부를 좀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거죠. 수능 대비가 좀 빨리 시작돼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이제 내신이 그 수시 전형에서 반영되는 이제 비중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영향력이 좀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이 아마도 지금 현재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들이나 대학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대학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강화할 조짐이 보여요. 조짐이. 이거 예상이죠, 예상. 그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제 비교과죠. 창체 특기, 그리고 과목별 특기사항, 그리고 행동 특성 특기사항, 자, 행특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자, 이런 항목들의 비중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영향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기부도 잘 만들어야 돼요. 1학년 때부터. 생기부를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대입에서의 생기부가 영향력이 조금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럼 3년 동안 생기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보통 수시에서 서류를 평가할 때 크게 이제 3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이 학생의 역량을 평가해요. 첫 번째가 학업 역량이고요. 두 번째가 진로 역량. 세 번째가 이제 공동체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과연 이 학생이 대학교를 진학을 했을 때 그 전공 과목을 제대로 공부할 만한 그 공부 능력이 있느냐, 그것과 연결된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학업 역량을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보통 이제 어떤 자료들을 눈여겨 보냐면 일단 교과 성적, 그리고 성적의 추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 시간이나 여러 가지 창체 활동에서 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탐구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더 열심히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느냐 등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성적을 매기는 거죠. 역량을 평가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학업 역량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진로 역량이에요. 과연 전공이나 계열과 관련해서 어떤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했느냐.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였고 노력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진로 역량에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뭐냐면, 그러니까 인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준철 학생이 얼마나 나눔과 배려의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협업하느냐, 다른 친구들과 같이, 그리고 소통 능력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리더십은 얼마나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을 토대로 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를 부과하는 거죠. 교사가 되면은 많은 학생들을 교과 수업이나 아니면은 담임으로서 통솔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활동들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학급 회장 해야 되나 그런 질문들 많이 하던데 꼭 학급 회장이 아니어도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수업 때 하는 이제 모듬 활동이 있어요. 4명이 한 모듬이 되어서 뭔가 토론을 하고 막 해요. 그때 모듬 리더가 돼요. 이것도 이제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고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충분히 리더십을 키워나간 노력을 하게 되면 좀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고1 학생들은 입시 제도뿐만 아니라 고교 학점제 도입 등으로 학교 생활 자체도 큰 변화를 겪는 세대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텐데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입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EBSI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EBSI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좋은 강의, 대입 관련 정보 열심히 찾아보실 것을 우선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능을 준비할 때 과목 체계가 변화되어서 매우 혼란스러울 텐데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대한 준비를 2학년, 3학년 때 꾸준히 해 나가셔야 되고요. 자, 입시에서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 기본 개념과 원리를 1, 2학년 때 잘 다져둘 것을 조언드립니다. 수시의 경우에는 내신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창체 및 교과 활동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교과 및 창체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확대되거나 강화될 조짐이 보이니 난 수시로 갈 거니까 수능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되겠지. 자,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수능 공부 꼭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죠. 그리곤 신들에게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혀 평생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에게는 영웅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고민도 관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잘 모르겠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최기동 쌤이 찾아드릴게요. 오늘도 무엇이든 물어보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